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이거래에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멈췄다라는 거는 고점과 저점이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도 않고 종가가 크게 많이 변화하지도 않고 이런 걸 멈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보시다시피 나스닥 다우 둘 다 뭐 0점 몇 프로대로 움직이면서 멈춰 있습니다. 뉴스는 특별한 건 없었고, 이제 페드의 완화적 정책 재확인 속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거죠. 3월달 FOMC 의사록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된 건데, 여기서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 당분간 유지다. 요게 핵심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당분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뭔가 정상적으로 막 회복이 되진 않았다. 우리 연준이 보시기에 지금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가 아직 덜 회복됐다.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좀 더 회복이 필요하다. 아직 어디 아프다라는 거를 그런 인식을 깔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반면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시장 매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양적 완화 이런 좀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좀 너무 좀 과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엔 이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리가 오른다든가 이런 모습들. 물론 연준 자체는 계속 이제 완화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얘네가 돈을 다 끌어당기니까 연준하고 정부에서 돈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부양책을 위해 쓰다 보니까 정작 시중에서는 약간 좀 돈이 말라가는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제 호황 말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저기 일본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 이제 주식시장 보시면은 뭐 2거래일 연속, 2거래일 연속 똑같이 일단 멈춰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나스닥 대형주들은 좀 올랐는데, 나스닥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보시면 초록불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7%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적긴 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약세 쪽,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 이틀 전이라 해야 되나요? 한 그죠, 이틀 전에 멈췄을 때는 상승 하락 종목 수도 같았고 뭐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가 조금 돈을 빨아가면서 중소형주가 좀 돈이 빨린 듯한 그래서 5천 종목이 하락하고 2,600 종목이 상승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멈춰 있다, 그죠? 멈춰 있긴 멈춰 있는데 이게 멈춰 있으면서도 이게 그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뒤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S&P를 보나 나스닥을 보나 아무튼 이건 S&P고 이건 나스닥인데 멈춰 있긴 멈춰 있는 편에 속하는 건데 근데 이제 뒤로 밀리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아직까지 뭐 하락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양봉이잖아요. 그리고 상승 마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일단 위쪽으로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변곡을 위해서 뭐 저항을 누적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 중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좀 더 타당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주식시장 모습만 놓고 보면은 기간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P 나스닥 이렇게 살펴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역시 달러하고 채권이 좀 많이 움직인 게 어제였죠. 달러 인덱스 살펴보시면은 이제 어젯밤 달러 인덱스는 이제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장중에 이게 지금 0.1%밖에 안 오르긴 한 건데 어제요. 어제 봉이 이거죠. 0.1%밖에 안 오르긴 했는데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아래까지 42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은 굉장한 어떤 강한 다시 매수의 힘이 작용하긴 작용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상승 추세고 금리도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반등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이게 상승 추세 중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런 때 하락하다 올라가는 거 하고는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겠죠. 훨씬 수월하겠죠. 이런 데는 약간 이제 그죠? 이런 데는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긴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92.3 부근에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게 상승 추세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몇 거래일 동안 뭐 더 버티고 이럴 것도 없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역시 둘 다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게 지금 달러의 조정과 금리의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주식시장은 이제 아래쪽으로 냈다 꽂는 일이 남은 것일 텐데, 얘가 하여튼 조정이 이렇게 물론 이것만 갖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고작 양봉 하나 나온 것 뿐이에요. 이 양봉을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되돌려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루 정도 더 지켜보면서 최소한 92.5 정도 92.5 정도 돌파 한 착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조정이 끝나지 않았겠냐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좀 올라왔다라는 거. 달러가 좀 크게 움직이고 10년물 금리도 어젯밤에 크게 움직였다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좀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던 주식시장보다 많이 움직인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어제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자리가 대략적으로 제 생각엔 여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62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보시면 어젯밤에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갔죠. 어젯밤에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갔고, 물론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최소한 1.672 요거를 돌파한 착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어젯밤에 나온 이 양봉이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 봐야 됩니다. 어젯밤에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도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 정도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특정한 라인을 좀 돌파한 척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죠? 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멈춰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주식시장들이. 아무튼 이런 모습들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었고, 금리하고 달러가 올랐다. 이게 독특한 점인 거고, 비트코인들은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딜 붕괴시키고 아직 그런 거는 아니니까. 특히 이게 지금 한국 원화 표시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원화로 표시한 거. BTC KRW. 요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제 원화 가격인데, 보시면 지금 원화 가격은 이게 달러 표시 가격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많이 납니다.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 요런 표현을 인터넷에서 쓰곤 하는 것 같던데, 한국만의 프리미엄이 좀 더 많이 붙어 있긴 해요. 지금 보시면 한국은 여기 있는데 달러는 보시다시피 그죠? 여기 있죠. 달러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달러는 아직 정고점을 넘지도 못했는데 한국은 여기쯤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약간 물론 투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환율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가 241선 터치할 동안 원화는 241선 부근에도 못 갔잖아요. 약간 그런 점들이 좀 반영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글쎄요, 기준은 이 원화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게 맞긴 맞겠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하여튼 일단 중요한 라인들을 어제 붕괴시켰습니다. 이거 미국 달러 기준인데, 예를 들면은 글쎄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자리 정도 잡으면 되겠죠. 57,156 대충 여기서 선을 껐는데, 이 자리가 보시면 이 좌측 어깨,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머리 부분에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여기인 이 자리, 이게 이제 우측 어깨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측 어깨 자리인데, 우측 어깨 자리에서 보시면 며칠 동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켰던 자리였죠, 여기가. 근데 이거 이제 붕괴됐다는 거는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좀 지켜봐야겠죠. 이 문제는 연속성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달러하고 금리가 조정받는 이런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도 영향을 받겠죠. 얘도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일단은 그 금리하고 달러의 조정이 일단 멈춘 거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나, 문제는 연속성이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 일단 멈췄는데 연속성이 나오나가 중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원화도 당연히 어젯밤에 이제 뭐 달러 강세라든가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원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래 꼬리가 어젯밤에 1115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1119원, 20원 부근에 19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래 꼬리 쭉 달고 올라와서 뭐 거의 보합 가까이 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 아래 꼬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오늘도 버텨야 됩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여기서 안 빠져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요즘 뭐 세금, 뭐 증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요런 이야기 정도 했고, 한국 시장 넘어가기 전에 저기 참 그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대형주들도 좀 대략적으로 좀 그림은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한번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 1등 시가총액 1등 종목 애플, 전 세계 최고 대형주 그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일단 다중천장형이죠. 여기 2020년 9월부터 해서 고점들을 뭐 여러 번 만들고 있긴 한데 일단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일단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부근 너무 적게 올라왔다, 그죠? 최소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 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물론 올랐어요. 더 오를 수 있긴 한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일단 힘이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뭐 이러한 뭐 아래쪽으로 쏠리는 이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걸 아직 극복한 건 아니죠. 아직 극복한 건 아닌 상태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약간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1월 달에 이렇게 훅 올랐다가 지금 조금 더 오른 게 여기 정도 와 있는 거죠. 비슷하게 약합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좀 약하다라는 거, 얘네도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고점까지 너무 많이 좀 그저 너무 좀 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시가총액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그럴걸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어가서 신고가를 쓰긴 썼어요. 얘 같은 경우는 명백한 우상향이고 현재 애플보다 수급이 좋긴 좋은데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얘도 일단은 뭐 일단 한 2거래일 3거래일 이제 멈춰는 있는데 당연히 얘도 우측으로 그 우측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얘도 당연히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아마존도 시가총액이 좀 크죠. 아마존이 3등인가 뭐 아마 그럴걸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거 아주 다중천장형,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저항 굉장히 무거운 거. 물론 어젯밤 올랐지만 저항이 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2000년 금융위기 같은 때, 2000년 IT 버블 때 같은 데도 보면은 최소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못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자빠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2020년 7월부터 한 2020년 6월 7월부터 해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그죠? 굉장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일단 고점은 슬슬 낮아지고 있긴 해요. 이런 모습들 보시면 시장이 좀 힘이 좀 없긴 하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변동성 지수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자세히 이것까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어젯밤에 훅 밀려버렸기 때문에, 어젯밤에 살아났었어야 이제 바로 살아나는 건데 어젯밤에 훅 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는 죽기 위해서 잠깐 멈췄었던 거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여기에 있던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온 거에 대한 그런 강력한 하방 시세가 진행 중인 거고, 여기서 혹시나 지지하나라는 걸 가능성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어제 일단 몽창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는 가능성은 일단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모양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약간 얘도 한국 어제 코스피 지수 변동성 보여드린 것처럼 얘도 하여튼 약간 이제 예전에 이런 패턴들이 아니고 뾰족하게 언더슈팅 나왔다가 좀 튀어 올라가는 약간 좀 V자나 뭐 U자형 정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UVXY도 어제 말씀드렸죠. 5.15를 최소한 5.15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15 그냥 가뿐하게 깨버렸죠. 이런 거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어제 지켜줬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자리 아마 이런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그 미국은 이 정도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뭔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어젯밤에 금리가 아니고 달러가 올라간 거에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달러가 올라간 거에 영향을 일단 받긴 받을 겁니다. 원화가 조금 약세로 전환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주의 흐름을 월화수를 생각을 해보면 월화수 내내 이렇게 원화가 강했었거든요. 원화가 강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 강세에 의해서 막 한국으로 밀려 들어온 게 이제 지금까지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정체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 원화가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좀 멈춰 있는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원화가 이제 살짝 들어 올라오니까 보시다시피 일단 좀 돈이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금리 상승, 달러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나 싶긴 하고요. 미국은 멈춰 있잖아요. 미국은 멈춰 있는데 일단 한국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하여튼 그 지금까지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뭐 숏을 잡냐? 그 기준은 여러 가지로 좀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여기 뭐 425를 붕괴시키는 거, 425를 완전히 붕괴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안정적인 기준은 최소 420은 붕괴시키고 하방 보실 분들은 420은 붕괴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20이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죠. 420이라는 자리가 여기에요. 420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 단기적인 하락이 이게 끝난 거거든요. 420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 단기적인 이 하락이 끝난 거고, 420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니까 420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420을 붕괴시키면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난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425가 붕괴되는 거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425를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잠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니네. 오늘도 변동성은 죽고 있네요. 변동성 지수 자체는 죽고 있네요. 0.4%밖에 안 빠지는구나. 하여튼 변동성 지수 자체는 죽고 있는데, 하여튼 그 마지막까지 더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옵션 양매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변동성 지수 내려오는 걸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거든요. 양매도란 얘기예요. 양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 받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차월물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제 생각에 이번 월물까지, 그러니까 이번 지금 당월물 4월물까지는, 오늘 만기일인 이 4월물까지는 아마 계속 재미없는 양매도를 이어갈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일단은 그죠?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잠깐 콜옵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콜옵션이 올라간다라고, 풋옵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장 마감까지 풋옵션이 올라간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 양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만기주, 특히 만기일은 그래요. 거의 다 되돌립니다. 거의 다 되돌려요. 장중에 폭등하면 이제 마감할 때 되돌리고, 장중에 폭락하면 마감할 때도 되돌리고,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뭐 그게 평상시에 뭐 트렌드가 뭐 보통 그렇다라는 거지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하락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보진 않는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살펴는 몇 가지 좀 차월물 옵션들 좀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뭐 일단 이것도 일단 뭐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하면 하락이 일단 멈춘 1거래 일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 양봉에 대한 지지력을 내일도 더 테스트 해야 될 거라고요. 내일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안 죽고 버티면은,
여기서 얘가 한 이 거래를 안 죽고 버티면은 이제 풋옵션이 살아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풋옵션 이런 거 아직 하시면 안 되겠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풋옵션 죽는 추세 중이다. 2거래일, 3거래일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매도일 가능성, 양매도 오늘까지도 지속될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뭘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 이번 주보다는 좀 다음 주에 움직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레벨업 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레벨업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에서 좀 시장이 좀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야, 갑자기 레벨업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고점까지 달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이거 너무 과하니까 다시 되돌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이번 주 내에, 만기주 내내 하고 있는 것 같고, 본격적인 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증권주들 움직임도 하여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증권주들하고 지금 시장에 요즘 시장에 좀 뜨거운 종목군들이라면 코스닥 제약하고 코스피에 있는 증권 요 두 가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주들 솔직히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어제 좀 강력한 슈팅의 흐름이 좀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하루 만에 죽냐? 최소 며칠은 더 가거든요. 물론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지금 살아있어서 하루 만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SK증권입니다. 증권주의 테마주로 대표가 되는 시가총액도 아주 작은 그런 종목인데,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기운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제 폭등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거는 빠지면 매수하는 게, 단타 입장에서는 이런 거만큼 이렇게 아침에 훅 빠지는 거 아래 꼬리 잡는 것만큼 좋은 단타도 사실 없긴 해요. 물론 얘는 갭 상승했으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급등한 날 다음 날에 갭 하락 출발하 뭐 이런 건 그냥 거의 공짜로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단타 시세가 나온다라고 봐도 되긴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 보시면 아직까지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런 종목들 흐름들하고 증권 업종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근데 뭐 RSI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보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과열의 신호가 좀 나와서, 단기적으로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약간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조정이 나와가지고 쉬었다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 꺾여서 변곡이 될 수도 있긴 한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으니까 좀 더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증권 업종이 현재 뭐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계기판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아직까지 증권업종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 제약업종 3거래일째 지지부진하게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지금 보시다시피 3거래일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젯밤 글에도 써놨다시피 셀트리온 제약과 올라가려는 시즌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시즌은 오늘 어떻게 됐나? 네, 시제는 오늘 갭상승했다 내려오고 있네요. 이러면 제약업종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다 약하면 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약업종 지수 오르려면 시젠이 오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젠이 오늘 갭상승했다 밀리니까, 물론 이것도 이거 한 방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이 완전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잘 지켜보자고요. 제약업종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죽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0원 자리에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한 3거래일 정도 일단 지지력은 나온 상황인데, 그죠? 의미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2,040원을 다시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러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번에 2040원 돌파한 척 하면은 의미가 좀 있겠죠. 이번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해 버리면은 좀 아슬아슬한 저점 테스트가 또 하나 완료된 거기 때문에, 어떤 또 하나 바닥을 다진 거기 때문에 다중바닥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2040원 돌파한 척 하면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